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 종사원들이 열악한 시설 환경에 탈진에 쓰러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터넷 위약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들어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 주도형 교육의 변화를 기획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8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 종사원들이 열 탈진과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온몸으로 뜨거운 열기를 받아내야 하지만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종사원들이 점심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달아오른 솥에서 내뿜는 열기는 한낮 폭염을 훌쩍 넘긴 50에서 60도. 잠시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지만 준비해야 할 식사량만 1000명분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탈진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일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현기증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크고 작은 화상을 달고 살고 가스 사용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적잖이 호소합니다. 아무리 환풍기 시설이 잘 됐다고 해도 눈이 너무 아파요. 두통도 있고요. 이처럼 높은 업무 강도에 내몰리는 데는 배치 기준이 한몫합니다. 도내 조리종사원 1명은 최대 150여 명의 식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작업 근로자의 15분 작업, 45분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조리종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교육청은 일단 조리종사원들의 직업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작업 내용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본보기가 돼야 할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위험을 안고 사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끊이지 않는 소비자 분쟁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입니다. 상식과 달리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유선망 사업자인 KT의 인터넷과 IPTV를 사용해온 한 가입자와 상담원의 전화 내용입니다. 3년 약정 기간 중 2년을 이용하고 해지를 원하자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이 좀 많으시잖아요. 50만 원 정도 돼요. 기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KT 홈페이지를 들어가 위약금 규정을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위약금이라는 표현은 없고 대신 할인 반환금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정한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준 만큼 다시 물어내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보편적인 3년 약정의 경우 2년까지는 무조건 위약금, 즉 할인 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을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물어내야 하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반환금이 소폭 적어지지만 이 역시 끝까지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이용료보다 오히려 많거나 별 차이가 없는 구조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홍보 문구에 현혹돼 가입한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또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 전에 위약금을 충분히 알아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안내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상담부서 쪽에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부분을 상품부서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해지 담당 부서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반갑습니다. SK나 LG 등 대다수 망 사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약금 규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커녕 읽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읽을 수는 있으세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그마? 약속을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더 많이 물어내야 하는 인터넷 위약금. 할인 반환금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어려운 수학 공식에 소비자들의 때늦은 원성마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 화두는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 탈피인데요. 전주 MBC는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 주도형 교육의 변화와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해도와 흥미를 모두 높인 학교를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상에 판이 깔리더니 모둠별로 앉은 학생들이 순서를 정합니다. 안 내면 이거 가위바위보. 주사위를 던져 땅을 따는 인기 보드게임이 고전 문학인 관동별곡과 접목돼 관동마블로 탄생한 겁니다. 중간중간 카드를 뽑아 중세국어로 표기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야 게임 머니를 쌓을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수업하는 것 같이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놀이처럼 관동별곡을 하니까 더 해석도 잘 되고. 이 같은 놀이교육은 단순히 한 교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리와 영어 등 다른 교과와 연계돼 진행됩니다. 지리는 관동별곡의 무대인 강원명소를 지도로 만들고 영어는 이를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책자로 꾸밉니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과목으로 교육하는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되잖아요. 스스로 깨치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자는 아이들이 적죠. 또 다른 변화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먼저 예습해와 수업 시간에는 과제나 숙제를 풀며 이해도를 높이는 거꾸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는 좀 졸리고 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아니까 수업 내용을. 그래서 좋아요. 이 같은 변화는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도내 260곳이 수업 방식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랄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랄지 이러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자기주도형 학습이 매우 중요하죠. 주입식 교육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 학교 교사 2명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제자들의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여고 교사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달 초 부안여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씨 등은 지난 수년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 17일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없다며 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정상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이 부임하면서 그동안 미뤄져온 새만금 개발청의 전북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 2013년 개청한 이래 줄곧 새만금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임시청사를 새만금 인근에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도내 3곳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전격 취소돼 이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대선 전국이다가 보니까 그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도 이제 보고를 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그 순리에 맞지 않겠느냐
새 정부의 첫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북에 왔습니다. 남원 출신인 이철우 청장은 개발청사의 전북 이전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청사 옮기는 것이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옮기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좀 투자 유치 실적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밝힐 수 있는 것도 곧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장은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7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새 청장 부임으로 새만금 개발이 지난 4년과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정기획위가 오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돈에서는 새만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 새만금 사업이 빠지고 그 밑에 세부 계획이 포함됐다며 새만금을 향해 달콤한 말을 쏟아낸 문 대통령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며 누락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산조선소 사태에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우조선 등에 대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우조선에 1,800억 원, 한진중공업 800억 원 등 2,600억 원의 착수금과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사청은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대규모 해직 사태를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합니다. 또 김제시는 올해 지평선 축제에 5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주 한 주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승객이 1시간 이내에 관내 다른 노선버스로 무료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노선버스 호출제도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됩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제시가 올해로 19번째 맞는 지평선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목표로 전통과 문화, 체험 등 5개 분야에 55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자생력을 갖추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는 글로벌 육성 축제로서의 전환과 체류형 축제로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국인 산업과 우수 기획 공연을 공동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첫 작품으로 마술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안군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로터리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지금까지 27가구에 96명이 고향 나들이의 항공권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부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주군이 농번기 공동급식을 확대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고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은 지난해 11개 마을에서 올해 20개 마을로 확대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수년간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지방의원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 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종교적 탄압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온 박 신부가 최근 서면 조사에 응하면서 3년 반 만에 박 신부에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질문지가 전달됐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2013년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을 언급했다가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피아노 트리오 소리가 오늘 부안 대명 리조트 옆 카페 바람섬에서 순회 공연을 갖습니다. 닐 사이먼의 국다터를 각색한 창작 뮤지컬 루나틱이 내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려진 영화 프란츠가 내일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다양한 기법을 선보이는 오병기 도자전이 오는 24일 전주 풍남문광장 내 갤러리 꽃심에서 열립니다. 공간 시은 평면회화 작가 김희연의 개인전을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빈병 용기 재활용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성적을 바꾸는 여름방학 성공 7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명사초청 교육 특강이 진행됩니다. 혜민 스님의 힐링 콘서트가 오늘 전주 호텔 르윈에서 있습니다. 전주 전파관리소는 매달 어린이 전파교실을 운영하고 오늘 하루 선착순으로 참가할 학생을 접수받습니다.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에서 조선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열고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8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남원 34도 등 32도에서 34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 전주, 정읍 등 8개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